브래들리 쿠퍼,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입니다. 참고로 스포일러가 가득한 리뷰이니 영화를 감상하지 않으셨다면 먼저 영화를 보고 리뷰를 시청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2012년도에 개봉했지만 10년이 더 지난 2023년에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멜로를 선호하지 않는 취향 덕에 수작을 10년간이나 놓쳐버렸습니다. 영화는 팻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팻은 와이프 니키의 외도 현장에서 상간남을 폭행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퇴원 이후에도 니키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 없었던 팻은 니키를 찾기 위해 뭐든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과 사별한 티파니라는 여성이 팻에게 접근하는데요. 니키에게 팻의 편지를 전해줄 테니 자신과 함께 댄스 경연대회에 나가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팻과 티파니는 매일 만나 열심히 춤을 춥니다. 이들은 사랑일까요? 우정일까요? 과연 둘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 가장 좋은 장면을 꼽는다면 당연 댄스 컴피티션일 겁니다. 마지막 댄스 씬에서 둘이 함께 보여주는 춤은 단순 춤이라고 볼 수 없죠. 춤의 시작은 다른 참가자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격을 맞추는가 싶더니 중반 갑자기 빠른 템포에 맞춰 과격한 몸짓으로 춤을 추다 다시 느려진 음악에 맞춰 더욱 진한 몸짓으로 퍼포먼스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두 주인공이 유일하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가 바로 춤을 출 때였죠.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노라 영화는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보여주는 씬은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카타르시스를 폭발시키기 위해 남겨둔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댄스 경연에서야 비로소 관객은 두 주인공이 추는 춤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추는 것은 춤이 아니라 두 사람이 지금껏 쌓아온 서로에 대한 감정을 함축한 모습인 거죠. 시작은 다른 참가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몸짓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그들 각자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주인공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사랑을 했었죠.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하듯 말이죠. 하지만 팻은 부인의 외도로, 티파니는 남편의 사망으로 강제로 사랑이 끊기게 됩니다. 갑자기 끊기는 그들의 음악처럼 말이죠. 그리고 광란의 몸짓으로 둘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팻은 양극성 장애로 과격한 행동을 하고 티파니는 사별로 인한 충격으로 사무실 동료들 모두와 동침하였죠. 그런 둘의 모습은 갑작스레 변주된 음악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는 둘이 만나고 둘은 다시 세상이 품는 세상 속에 들어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죠. 애정신이라고 착각이 들게끔 하는 댄스의 후반부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의 장점은 정확히 계산된 연출을 통해 인물들의 감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인공 팻과 티파니는 둘 다 굉장히 직설적인 인물들입니다. 말도 행동도 굉장히 거칩니다. 필터 없이 직접 화법을 쓰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결코 직설적인 화법을 쓰지 않고 영화적으로 설명해냅니다. 감정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듯 영화는 끊임없이 이런 감정의 화학작용을 연출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은은하게, 그래서 결국은 관객들이 동의할 수 있게 만드는데요. 대표적으로 티파니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는 팻의 모습은 티파니에게 흔들리고 있음이 보이죠. 빠르게 팻에게 클로즈업 되는 화면이 마치 팻의 마음에 티파니가 쑥 들어오는 것만 같죠. 티파니는 자신에 대해 팻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고 마음을 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또한 팻이 티파니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티파니를 어떻게 해보려는 남자에게 티파니는 존중받아야 할 여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걸 몰래 듣는 티파니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감정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로맨틱한 장면 연출을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요. 둘의 첫 데이트를 하는 날이 헬로윈 데이라는 것 또한 로맨틱한 분위기 연출을 위한 좋은 장치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 또한 헬로윈 데이에 귀신 복장을 하고 다니는 타인들처럼 다른 옷을 입고 있다는 건데요. 팻에게 일상복은 쓰레기 봉투였지만 헬로윈 데이 데이트를 맞아 그는 일상복을 입은 겁니다. 팻의 입장에서는 귀신 분장만큼이나 색다른 변신인 거죠. 둘은 각자의 입장차가 있어 다투기도 하지만 화해를 하며 시퀀스가 마무리됩니다. 이 시퀀스는 시퀀스 안에서 벌어지는 일과 별개로 시퀀스 전체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요. 늦은 시각 거리에 둘이 이 거리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그다지 로맨틱한 기운은 없을 겁니다. 거리에 가로등 외에 어떠한 불빛도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헬로윈이라는 설정이 있기에 집들은 현관등을 켜놓아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자연스레 이는 티파니와 팻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후반 둘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둘이 서로를 향한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줄 때 거리의 조명과 불빛은 따스하게 티파니와 팻을 둘러싸 반짝반짝 빛나게 해줍니다.
카메라의 움직임 또한 많은 감정을 담아내는데요. 영화의 초반, 불안하고 금방이라도 폭발해버릴 것만 같은 팻의 모습, 그리고 이글스 경기를 보러 갔다가 패싸움에 휘말리게 될 때 팻은 모두 핸드헬드의 강한 흔들림으로 보입니다. 그의 흔들리는 감정이 관객들에게 잘 전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인물들이 갖는 작은 감정의 기류 또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잘 표현됩니다. 영화 초반 태원 수속을 밟고 데니도 함께 태워 나올 때 데니와 팻은 한 화면에 함께 보이는 반면 어머니는 단독샷으로 보입니다. 데니와 팻이 연대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런 그들과 심정적으로 떨어져 있는 팻의 엄마의 감정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곧장 이어지는 씬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팻은 아버지가 도박을 하는 거냐고 다그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어머니께부터 들었다고 팻이 폭로해버리죠. 이에 엄마는 비밀을 발설한 것에 심정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심정은 남자들에 둘러싸인 화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한쪽 구석에 몰린 어머니의 심정이 카메라를 뚫고 전해지는 것 같죠. 그러다 아들 팻이 니키를 되찾고 싶다고 하자 그런 아들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감정적 연대를 카메라에 둘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팻은 단독샷으로 나오게 하는 것으로 설명해냅니다. 우여곡절을 겪지만 다행히 모든 것은 다 제자리를 찾는데요. 영화는 3번에 걸쳐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3가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팻의 친구 데니일 겁니다. 데니는 팻과 함께 몰래 퇴원을 하려고 했지만 되돌아가야만 했죠. 하지만 결국 사회로 복귀합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man? If one of your 2 supervising physicians loses their license, then your whole adjudication is thrown out. 집에 도착한 팻은 자신의 사진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걸려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팻에 갖는 부모님의 감정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겠죠. 결국 팻의 사진은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팻의 손에 있는 반지. 니키가 외도를 하고부터 사실 이 결혼 반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팻의 손에 끼워진 반지는 제자리가 아닌 겁니다. 티파니의 손에 끼워진 반지 또한 남편 토니가 죽었으니 제자리가 아닌 것이죠. 이에 영화 후반 팻과 티파니가 사랑의 결실을 이뤘을 때 둘의 손에는 더 이상 결혼 반지가 없는 겁니다. 주인공 팻은 흥미롭게도 운동복 위에 쓰레기 봉투를 입고 운동을 합니다.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죠. 물론 운동이 되는데 통풍이 되지 않는 쓰레기 봉투로 만든 저지가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프로 운동 선수들을 보면 경기 중 저지라고 하는 운동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복은 운동 역학의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가 누구인지 아이덴티티를 전달하기 위함으로써 존재합니다. 특히 팻은 팻의 아버지가 그렇게 미쳐있는 미식 축구 선수들처럼 안에 옷을 입고 겉에 저지를 입습니다. 즉 지금 팻이 입는 이 쓰레기 봉투는 단순 땀을 빼기 위함이 아니라 팻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팻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와이프는 바람이 났고 바람핀 상대 정규직 역사 선생님을 죽어라 패서 정신병원에 갇혔다 퇴원을 한 상태이지요. 현재 팻은 자신이 입고 있는 쓰레기 봉투와 같은 상황입니다. 즉 존재하지만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무명의 상태인 것이죠. 이에 자신의 아이덴티티, 무명의 상태를 보이며 세상을 향해 뛰는 것입니다. 퇴원 후 처음 소셜 이벤트를 가게 되었을 때 드션 잭슨이라는 이글스 루키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감독의 아주 세심한 연출인데요. 이글스 팀의 오래된 프랜차이즈 선수의 옷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는 신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것이 현재 그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팻은 무명의 삶에서 딱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것이죠. 그럼 팻은 왜 그렇게 한 발자국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걸까요? 뉴욕의 표어 더 높이라는 뜻의 Excelsior이라는 단어를 왜 그렇게 자주 외쳤던 걸까요? 그럼 그의 한 발자국 욕망은 자신의 부인 니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어 자막에는 나오지 않지만 팻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내뱉습니다. 와이프 니키가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했던 상황을 상세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팻은 자신의 부인 니키와 바람핀 상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I think, oh, that's kind of sweet. She's in the shower. What a perfect thing. I'm going to find her. And maybe I'll go in there. We never fuck in the shower anymore. Maybe today we will. I pull the curtain back, and there's the fucking history teacher with tenure. 커튼을 젖혔더니 역사 선생님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오지만 정확히는 There's the history teacher with tenure.
테니어는 종신재직권으로 한국에서 따지면 정규직인 거죠. 공무원도 계약직인 미국에서 종신재직권이라니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죠. 팻 또한 학교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교장과 싸워 일찍 퇴근한 날 와이프 니키가 바람피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규 교사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도 정확히 번역이 나오지 않지만 Come back to work. You shouldn't be here. I'll work full time, half time. I'll sub, I'll work history, whatever you 대체 want. 교사든 역사든 뭐든 하겠다고 하죠. 아마도 팻은 기간제 혹은 계약직 역사 교사였을 겁니다. 이에 니키와 동침한 정규 역사 교사에게 자격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니키를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가야 하노라 생각했던 겁니다. 팻은 바람핀 니키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이 못나 사랑을 뺏겼노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계속해서 더 높이 익셀시오를 외쳐대었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는 팻의 아버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또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높이 날 수 있는 독수리 이글스를 응원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제목부터 굉장한데요. 한 줄기 희망을 뜻하는 실버 라이닝과 미식 축구에서 전략을 뜻하는 용어 플레이북을 합쳐 한 줄기 희망을 위한 전략을 영화는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봤을 때 영화는 미식 축구의 은유와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 옷을 입고 뛰는 모습부터 어떻게 해야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팻의 모습은 미식 축구와 일치하죠. 미식 축구 한 게임과 같은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넷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무비 크랭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